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 물류랑 공급망 변화에 대한 건데요. 예전에는 비용, 속도, 안전성 이게 거의 전부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탄소 배출량이라는 기준이 뭐랄까 거의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료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요구부터 시작해서 측정 방식 얘기도 있고 투자자들 시선까지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운송 쪽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한 23%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도 도로 화물 운송이 다시 한 40%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와, 40%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 과정 전체에서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걸 이제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자료들 보면서 그 배경이랑 또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에 보니까 그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아리백 가입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 기업들이 협력사한테까지 재생에너지 쓰라고 요구한다고요? 이러면 물류 쪽에도 영향이 바로 가겠는데요. 그렇죠. 직접적인 압박이 되는 거죠. 게다가 EU에서 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 시밤이라고 하죠. 그것도 2026년부터 시작된다고 하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외로 압력 때문에 스콥3 배출량이 이제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거예요. 스콥 3요. 네, 스콥 3. 이게 뭐냐면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거 스콥 1이나 전기 사서 쓰는 거 스콥 2 말고요. 원자재 구하는 것부터 제품 만들고 운송하고 쓰고 폐기하는 그 전체 과정? 그러니까 밸류체인 전체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아, 전체 과정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게 기업 전체 탄소 배출량의 막 70%에서 90%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렇게나요? 네. 그리고 물류랑 운송이 바로 이 스콥3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 안 보였던 그 거대한 부분이 이제 관리 대상으로 확 떠오른 셈입니다. 여러분의 물류 파트너가 내뿜는 탄소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와, 그럼 진짜 우리 회사 트럭 연비만 계산하면 끝? 이게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자료 보니까 운송수단별로 트럭, 배, 비행기마다 계산법 다르고 네, 같은 트럭이라도 실은 짐 무게나 종류, 연료 따라 또 달라진다고 하고요. 맞아요. 게다가 물류 파트너사도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이거 데이터 취합하는 것부터가 장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여러 업체들, 그러니까 화주도 있고 물류 주선사, 실제 운송사도 있고 다들 쓰는 시스템도 다르고 데이터 기준도 제각각이라서 이걸 하나로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ISO 같은 국제 표준, 예를 들면 I-SO 14083 같은 걸 만들려는 노력도 있긴 한데요. 이걸 또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아, 표준이 있어도 적용하고 관리하는 게 문제군요. 네. 하지만 이 정확한 측정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어디서 비효율이 생기는지 알아야 개선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결국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이 이제는 투자자들도 이 탄소 배출량 관리 능력, 이걸 기업 가치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맥킨지 분석 보니까 2030년에는 녹색 물류 시장이 3,50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와우.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단순히 착한 기업 이미지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즉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된 거죠. 아, 생존의 문제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소비자들 인식 변화도 무시 못해요. 환경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면서 탄소 배출 적은 친환경 배송 옵션에 돈을 더 내더라도 그걸 선택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 그런 움직임도 있군요. 네, 이건 기업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부가가치를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들어보니까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측정 기준을 더 강화하거나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다고 자료에서 언급하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딱 정해지고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요,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도 먼저 측정하고 개선 노력을 시작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경쟁 우위를 가져갈 겁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게 단순히 규제 지키는 걸 넘어서서 운송 효율을 높여서 비용을 줄인다거나 친환경 이미지로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물류와 공급망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 관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 어쩌면 진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당장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관점을 바꿔보면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변화의 무게에 그냥 눌리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계기로 삼아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애고 운영을 최적화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 회사에서는 뭘 가장 먼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첫걸음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걸음이요? 네, 예를 들면 당장 우리 공급망 전체 여정 중에서 탄소 발자국이 가장 큰 구간이 어딜까? 이걸 파악한 것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